좋아. 이제 이 수업만 들어도 너네들 충분히 100점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선생님이 하나씩 해줄게. 너네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나눠줬던 그 종이 있지? 이거 선생님이 너네들 잃어버린 사람 있을까봐 단톡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차근차근히 해보자. 일단 1번 기술 혁신, 말 그대로 뭐 시스템을 향상시킨다 정도만 알아도 너네들 문제 푸는데 크게 이상 없을 거야. 두 번째 설계, 말 그대로 설계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이 계획 같은 경우를 설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창의공학 설계야. 창의공학 설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창의, 되게 창의롭다, 뭔가 새롭다, 그리고 어떤 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될까? 이 공학에 대해서 새롭게 설계를 해야 돼. 공학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뭐 인간의 불편함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지금 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투지폰을 쓴다면 너네들 상당히 불편하겠지. 그 불편함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자 뭐 과학적인 기술과 지식들이 들어가 해서 나타난 게 뭐야? 지금 스마트폰이잖아.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설계하는 것을 공학이라고 하는데, 창의공학 설계, 말 그대로 공학 설계의 창의적인 사고 기법을 적용해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창의공학 설계라고 했고, 너네들 서술형 다 봤잖아. 서술형에서 보면 창의공학 설계했을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뭐 용도, 어떤 목적인지, 뭐 재료와 가공 기술, 뭐 기능과 구조, 형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크면 곤란하잖아.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이거 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 그런 것들 뭐 형태도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 크기를 고려해야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겠지. 6번 설계 과정. 이거는 선생님이 투지폰으로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투지폰을 쓰는, 지금 당장 너네들 투지폰 쓰는 거 되게 불편하겠지. 그 투지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투지폰이 조금 스마트폰으로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터치식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라. 그 떠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뭐 크기는 어떻게 할지, 뭐 스크린의 두께는 어떻게 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시제품 만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야. 시제품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설계 과정이야. 스케치, 말 그대로 그냥 노트에다가 끄적이는 거, 그걸 스케치라고 하고, 구상도 스케치를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구상도라고 하고, 뭐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크기나 뭐 규격이나 그런 거를 적는 것을 제도라고 하고, 그런 것을 뭐 제도 용지나 뭐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도면이라고 한다. 요 네 가지는 그래도 조금 알아줘. 선생님이 이건 주구장창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도면에 기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도면을 짜잔 해서 보여줬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겠지. 그걸 봄으로써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보를 보여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겠지. 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거 두 번째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보를 딱 해. 그 정보를 보존하는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능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이고, 다음 발명과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또 선생님 누구한테 질문하겠지. 누구야, 발명이 뭐니? 이거 선생님 새로운 거 만드는 거예요. 약간 요런 것만, 요 정도만 이해해도 너네도 문제 푸는데 큰 이상 없고, 뭐 물건의 발명이나 뭐 방법의 발견, 뭐 이런 것들 너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까지의 그런 과정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봐봐. 문제 확인하기, 아이디어 탐색하기, 이거 다 우리 그 위에 창의공학 설계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그거랑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야. 나중에 뭐 기술 연구 개발 과정들 그런 것들 다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지식재산권이 나와.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이랑 지적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 너네들 서술형에 나왔던 첫 번째 특허권, 두 번째 실용신앙권, 세 번째 디자인권, 네 번째 상표권. 말 그대로 물건을 최초로 만들었어. 그 만든 것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이야. 말 그대로 물건이나 방법을 새롭게 만든 것에 대한 권리, 말 그대로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지. 그 전화기 만든 것에 대한 권리, 20년 동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두 번째, 이 만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벨이 어떤 걸 만들었어. 전화기를 만들었잖아. 근데 너무 이거 불편한 거야. 그래서 조금 새롭게 이렇게 개발을 했어. 그 개발한 것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실용신앙권이야. 이미 발명이 된 것을 더욱더 개발해서 유용하게 만든 그 발명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벨이 만들었던 전화기는 송화기와 수화기야. 근데 따로따로 만들어서 불편해.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합친 것에 대한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에 대한 권리는 실용 신안권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특허권은 20년이지만 이건 10년이야. 다음 세 번째, 상표권. 말 그대로 브랜드에 대한 권리인 거야. 이 타 브랜드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업들과 구분하기 위한, 약간 예를 들어서 전화기는 뭐 삼성이 있고 LG가 있고 뭐 애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들에 대한 권리는 상표권이고, 네 번째,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상표권, 뭐 특허권, 뭐 실용 신안권 같은 경우 목적이나 뭐 용도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권리라면,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디자인, 외적인 그런 것에 약간 초점을 두는 권리라서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의 권리야. 근데 너네들 삼성 같은 경우는 너네 10년 동안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근데 10년 지나서 너 이제 삼성 쓰지 마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말 그대로 이 상표권만 10년 동안 이렇게 쓰긴 쓰되 계속 갱신할 수 있어. 그래서 반영구적인 권리라는 거. 그리고 특허 출원 과정, 뭐 선행 기술 조사 이전에 있었는지, 뭐 출원 신청, 뭐 특허 심사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갔어. 이제 특허청에 이제 사람이 딱 나오겠지. 해서 이거 잘 만드셨습니까? 심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었을 때 심사 기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새로워야 돼. 신규성이야. 두 번째, 진보성, 쉽게 생각할 수 없어야 돼. 세 번째, 자연 법칙 활용. 이거 뭔 소리냐면 자연 법칙을 무조건 활용해라 라는 뜻보다는 수학 공식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자연 법칙 활용이야. 네 번째,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권리 네 가지를 심사합니다. 다음, 무료 변리 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이 있었어. 어떤 청소년이 딱 어떤 걸 만들었어. 발명해 나갔어. 선생님이 삼성 회장이라면 너무 이거 잘 만든 거야. 너 이거 어차피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그냥 돈도 많고 이거 내가 해버릴게. 그럼 너무 이 친구가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무료 변리 제도야. 청소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특허 출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 뭐 피해를 받았거나 뭐 특허를 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모두 해당하는 무료 변리 제도이다. 다음, 특허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판매가 가능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임창정이 있잖아. 임창정이 소주 한 잔에 대해서 특허권이 있었는데 그걸 판매를 했어. 1년에 1억을 번대 거의. 근데 그거를 판매를 해서 특허 판매해서 판매도 하고 돈도 받고 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가지고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기술 연구 개발 과정. 예를 들어서 선생님 13%를 쓰고 있는데 13%가 너무 불편해. 위에 그 M자 탈모 같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러한 불편한 것에 대해서 뭐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을 하는 거 기초 연구. 두 번째, 개발하는 과정. 해서 최근에 14%에서 뭐 다이나믹 아일랜드인가 그런 거 나왔잖아. 다이나믹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약간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주구장창 말했지만 시제품 만든 이유는 뭐냐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품화하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생산해 가는 과정들이 기술 연구 개발 과정이다. 다음 29번 표준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기준이야. 어떤 사물이나 어떤 기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사항들, 약간 규격들, 그걸 표준이라고 하고, 특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그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 결과물에 권리를 주는 것을 특허라고 해.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할 거야. 이 표준 특허를 알기 전에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지금 선생님이 이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지금 딱 해줄 건데, 이 구조 말 그대로 기업이 어떤 걸 만들었어. 어떤 걸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만든 거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ISO라고 찾아가. ISO는 뭐냐면 국제 표준화 기구야. 말 그대로 이 어떤 것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기구인데, ISO한테 찾아가.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제품만 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표준화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안전하기도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뭐 되게 편리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콘센트를 이렇게 만들었어. 콘센트를 만들었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 여행 나가면 콘센트가
전 세계적으로 그 콘센트가 보편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외 나갔을 때 굳이 뭐 요렇게 된 거 뭐 요렇게 된 거 굳이 번거롭게 안 가져가도 되잖아. 말 그대로 어떤 게 표준화가 돼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편리하다는 거. 그게 바로 표준화의 약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 밑에 보면 표준 특허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그 표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뭐 ISO나 여기 나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나 국제전기통합연합 ITU 이런 곳에 가서 저희 제품 표준화를 시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표준 특허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기술 표준화를 하게 되면 상호 운영성, 말 그대로 상호작용이 잘 되고 비용 절감. 아까 콘센트 얘기했듯이 2개짜리 콘센트가 이게 표준화가 돼버리면 굳이 1개짜리도 안 만들 필요도 없고 4개짜리 만들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이게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콘센트를 예시로 들면 콘센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어. 근데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2개짜리가 있고 뭐 1개짜리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외국 기업이 배를 타고 부산에 와. 그러면 그 배가 콘센트가 1개짜리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교류하기 편할까 불편할까?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러한 예시를 들면 무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뭐 시장 진출 도구 되게 편리하게 되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편리해지고 그리고 콘센트도 예를 들어서 1개짜리가 이렇게 딱 표준화가 돼버리면 그거에만 연구를 약간 매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겠지. 그런 것들. 그리고 32번은 했었고 33번 표준화가 기업에게 주는 이득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국제시장을 선점하게 되다 보니까 이익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특허 괴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예시 들어줬잖아. 지금 너네 10년 전에 이거 뭐냐 그냥 Z 플립? 약간 그게 없었잖아. 10년 전에 그게 없었어. 근데 10년 전엔 그게 없었지만 미래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중국 사람이 생각을 했어. 이거 지금 특허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그 낮은 가격에 미리 그거를 다 해놓은 거야. 이게 그때 나쁜 마음이었어. 사실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걸 다 그냥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가치 있을까 봐. 근데 지금 현재는 생산할 수 없어. 왜냐면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너네들 이거 플립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 그래서 지금 삼성에선 이거 만들었을 때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될까? 중국인 그 친구한테 돈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특허 괴물이 뭐냐면 기술 생산력이 없어. 근데 가치가 있어. 이거 나중에 조금 특허 침해 소송 내면 돈 벌 것 같은데 해서 미리 낮은 가격에 과거에 사가지고 약간 엄청난 이익을 보려는 약간 특허 전문 회사를 뜻하는 말을 특허 괴물이라고 해. 기술 표준화의 절차, 이건 선생님 LG 설명해 줬잖아. LG 같은 경우가 LT를 만들었어. 해서 기술 연구 개발을 했지. 해서 특허를 취득받았어.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취득받았어. 표준 제정은 뭐냐면 ISO한테 가서 이러한 전체적인 심사와 해서 전체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격을 한 모든 절차를 표준 제정이라 해. 그래서 상용화가 되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LTE를 써. LTE를 쓰다 보면 그 LTE 비용이 어디로 가? 당연히 LG가 만들었으니까 LG한테 가겠지. 그러한 과정들 세계 시장 선점하게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36번 프렌드 원칙 같은 경우는 뭐냐면 LG에서 LTE를 만들었잖아. 근데 너네들이 LG 사장이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삼성한테 주고 싶겠어? 사실 안 주고 싶겠잖아. 근데 줄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대. 이게 뭐냐면 프렌드 원칙이야. 표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나 뭐 개인이 말 그대로 LG가 LTE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다른 기업 뭐 삼성에게 해당 특허 LTE를 사용하고자 할 때 특허권자 말 그대로 LG 사장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협의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대. 그게 바로 프렌드 원칙이야. 다음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기계랑 전자 말 그대로 선생님 핸드폰 가지고 선생님 뭐 샤오미 그 로봇 청소기 있다 했잖아. 해서 5시 6시에 청소해 이렇게 하면 샤오미 로봇 청소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단 말이야. 말 그대로 전자와 그런 기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메카트로닉스라고 한대. 근데 메카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41번 인간의 5대의 요소와 비슷한 메카트로닉스 요거를 예시로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너네들 사람의 오감이 뭐야? 눈, 코, 입, 귀, 뭐 촉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뿌링클 예시로 들어보자. 너네들 뿌링클 맛봤을 때 이거 뿌링클 맛이다. 이 몸에 대해서 미각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얻잖아. 예를 들어서 또 향기를 맡는데 이거 뭐 장미 향기인데 이거 맡아본 적이 있는데 후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린 정보를 얻는단 말이야.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오감 같은 경우는 센서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센서부는
너네 그 메카트로닉스에는 뭐 센서부, 컴퓨터부, 액추에이터부, 전원부, 메커니즘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센서부와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한대. 말 그대로 너네들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구구콘 좋아하니까 구구콘 사러 이렇게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갔는데 이거 주세요. 구구콘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사람 뭐해? 이러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거 색깔이 바뀌었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부, 말 그대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 사람의 근육이 액추에이터부, 그리고 사람의 내장, 말 그대로 심장을 뽑아. 그럼 너네들 죽어 살아. 당연히 죽겠지. 말 그대로 심장 또한 내장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장과 전원부는 똑같은 의미다. 다음, 사람의 골격은 메커니즘부. 그냥 비슷한 의미니까 이 정도만 일단 알아도 괜찮고요. 42번, 요즘은 체외 진단기기 같은 경우가 바이오 메카트로닉스처럼 이렇게 되게 약간 활성화되어 있다, 되게 향상됐다, 약간 기술 혁신이 됐다, 요 정도만 알면 되고. 미래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읽어봐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한번 전체 읽어보시고. 다음, 나노 기술. 너네 옛날에 USB가 요만큼 이렇게 컸단 말이야. 엄청나게 컸어. 근데 요즘 USB 어때? 되게 요만하게 이렇게 작잖아. 요게 바로 나노 기술의 약간 활용이라고. 미안. 나노 기술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 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이어서 이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로 조작해서 어떠한 물건을 조금 더 작게 만들게 해주는 거야. 이런 것들, 이게 나노 기술의 발달이고. 그리고 신소재와 관련된 게 나와. 두 가지. 그래핀 같은 경우는 너네들 플립이나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야.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그런 것들. 탄소 6개로 만들었대.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 탄소 6개로 이렇게 육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철이나 금속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거, 이 정도 알면 되고. 이제 3D 프린팅이 나와. 너네 3D 프린팅 하면 바로 띵 나와. 아니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얇은 층을 통해서 이렇게 3D 프린팅이 돼. 단계별로 된단 말이야.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디지털 데이터에 따라서 소재를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하더라. 쌓아 올려서 3차원의 물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디지털 도면과 3D 프린팅기만 있으면 원하는 장소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미래형으로 이렇게 맞춤형 제조 기술이 되게 될 수 있다. 이 3D 프린터가 지금도 이미 되고 있어. 3D 프린팅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떠한 물건을 할 건지 설계를 해. 첫 번째로. 그래서 아까 선생님 쌓아 올린다 했잖아. 말 그대로 그 설계한 것을 슬라이싱 하는 거야.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약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얇은 층으로 이렇게 만들고 난 후에, 데이터를 변환한 후에 슬라이싱한 파일을 이제 프린팅을 하겠지. 해서 이렇게 딱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너네들 딱 나오자마자 이게 완벽해? 안 완벽하단 말이야. 후가공, 그러니까 후처리를 해야 돼. 이걸 뭐 사포로 깎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쁘게 이렇게 색칠을 해준다거나 약간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 49번, 3D 프린팅 되게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대. 이게 물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외국 기업이거든. 외국 기업 중에서도 어떤 기업에서는 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피자도 만들고 뭐 햄버거도 만들다고 하더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메이커 운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즘 유튜버 많이 보면 3D 프린팅 가지고 어떤 거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메이커 운동에 해당하는 거야.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고치고 수리하고 개선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그리고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어. PLA, 말 그대로 옥수수와 사탕수수로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재료인데, 재료를 녹여도 냄새가 나지 않아. 그래서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다 정도만 알면 되고. ABS, 약간 합성 수지긴 해도 후가공은 뭐냐면 후처리랑 똑같은 의미인데, 어떠한 물건을 딱 만들었을 때 뭐 색칠을 한다거나 되게 뭐 사포를 칠한다거나 어떤 조립을 한다거나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뭐 색칠을 한다거나 뭐 조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좋은 약간 재료다 보니까 이 ABS가 이게 모형 장난감 출력에 되게 좋은 소재로 이렇게 잘 쓰고 있다. ABS 같은 경우는 너네 교과서에도 플레임 정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시고. 이제 초고층 빌딩, 너네들 최근에 수학여행 다녀왔잖아. 우리 수학여행 갔을 때 어떤 거 봤어? 롯데월드 옆에 그 롯데타워 있었지.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너네 높이가 200m 이상,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상징물. 그러니까 너네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뭐야 하면 롯데타워가 딱 생각나잖아. 그런 것들 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건물이 높기 때문에 지진이나 뭐 강풍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도 이렇게 되게 첨단 기술을 통해서 지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알면 돼. 그래서 너네들 페이지 116쪽부터 157쪽을 이렇게 두 페이지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요 정도만 정리해주면 너네들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다. 20분 정도면 괜찮겠다.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말하시고 여기 보면 53번 보면 5문제, 5문제, 9문제, 5문제, 1문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게. 안녕.